내 아들의 과외 선생님.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모습.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이런 모습까지 있다니. 그녀의 지금 표정은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든다. 충격적인 반전시라 지금 시작합니다. 이학수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았다. 가게 직원들에게 마감을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다. 53세,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된 터라 한순간 힘이 빠지면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책을 펼친 채 집중하는 아들의 모습, 그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현우 아버님이세요? 그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했다. 차분하지만 선명하게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눈길을 끄는 단아한 외모. 학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아, 네. 처음 뵙네요. 저는 현우 아버지입니다.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안방으로 들어왔지만 심장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 문을 닫아도 자꾸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가 쏠렸다. 문득 생각했다. 저런 사람이 우리 현우 과외 선생이었나? 아내가 알아보고 정해준 터라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늘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아들 성적은 돈과 시간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직접 마주한 순간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해졌다. 창가에 앉아 담배를 꺼내 들었지만 불은 붙이지 못했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방안을 서성였다. 그녀의 말소리, 미묘하게 웃는 순간 흘러나오는 숨결, 그리고 고개 숙일 때 드러나는 목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학수는 일부러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현우가 문제집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어 건네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복습은 꼭 시켜주세요. 특히 수학은 개념 정리를 반복해야 실력이 붙어요.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녀의 표정은 프로답고 단정했다. 하지만 학수의 귀에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입술의 움직임, 손끝의 제스처, 그리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향기에만 집중되었다. 커피 한잔하고 가시겠습니까? 학수는 무심한 듯,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치밀하게 준비한 듯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잠시 앉았다 갈게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학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스스로 놀랐다. 그녀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모은 채 메모장을 정리하는 모습, 그 평범한 풍경조차 눈부시게 보였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는 어떤가요? 열심히는 하는데 집중력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은 이어졌지만 학수는 이해보다 시선에 더 사로잡혔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상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순간 그녀가 눈치를 챘는지 커피잔을 들며 짧게 웃었다. 학부모님, 혹시 불편하신가요? 학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현우 같은 아이 맡아주셔서. 그 말에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학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아내가 서류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다.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낯선 여인의 미소와 그날의 커피 향기였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짙은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과외가 있는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가게에 남아 직원들과 마감을 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길이 집 쪽으로 향했다. 아무 이유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지난번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는 아들, 그 옆에서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는 과외 선생님. 그녀는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짧게 대꾸했다. 네,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복습을 이어갔다. 나는 일부러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가 교재를 정리하고 가방을 닫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우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어서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크게 울렸다.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슬쩍 서랍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이유를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커피잔을 내려놓고 봉투를 가볍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그냥 작은 보너스입니다. 현우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는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다가 이내 밝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 미소는 학수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다. 마치 금이 간 유리창 틈으로 빛이 스며드는 듯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왔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아들의 성적과 공부 습관에 관한 대화였다. 그러나 나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도 알고 싶네요. 괜찮으시면 본인 얘기도 조금 들려주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다. 저는 대학 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이렇게 과외를 병행하고 있어요. 솔직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짙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학수는 그 순간 이상한 충동에 휘말렸다. 이 여자를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현우는 잘할 수 있는 아이예요. 현관 앞까지 배웅하면서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다. 다음에도 수업 끝나면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들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야. 그 미소는 또다시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과외 상담 그 이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학수는 잠자리에 누워 뒤척였다. 옆에서 고단한 얼굴로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건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일 뿐일까? 아니면 이미 위험한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심장은 답을 알고 있는 듯 한참 동안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날은 일부러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았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은 아들의 과외가 있는 날, 그리고 그 끝에 그녀와의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을 나서며 아들에게는 미리 말했다. 현우야, 오늘은 아빠가 바빠서 바로 못 올라가. 수업 끝나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올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업을 마친 그녀가 내려왔다. 가방을 맨 모습, 밝은 미소, 그리고 아버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풀렸다. 올라가려던 참인데 여기서 뵙네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그녀가 안내한 카페는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골목에 자리한 곳이었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그리고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자리에 앉자 그녀가 먼저 물었다. 현우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교 과제랑 학원 일정이 겹치다 보니 피곤해 보여요.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그 말은 머릿속에 거의 남지 않았다. 대신 눈길은 그녀의 입술, 손끝, 가끔 웃을 때 살짝 움푹 패이는 보조개로 향했다. 그가 간신히 정신을 붙잡으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선생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네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제 얘기요? 네.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요.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대학 때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집안이 좀 어려워서 생활비도 보태야 하고 동생 학비도 챙겨야 해서 과외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웃었지만 그 속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학수는 그 표정에서 묘한 연민과 욕망을 동시에 느꼈다. 이 여자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젊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어릴 적 꿈,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요즘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마음은 그녀의 말보다는 그 순간의 분위기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 무심히 커피잔을 돌리던 손가락이 가끔 빛을 받아 반짝였다. 학수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다. 손끝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만으로도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제 얘기만 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조금 더 알게 돼서 좋았어요. 학수는 지갑을 꺼내 계산을 마쳤다. 그리고 카페 밖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선생님.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앞으로도 이렇게 수업 끝나고 가끔씩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현우 얘기도 듣고 또 선생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네. 아버님이 원하신다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알면서도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 불만 켜져 있는 공간에서 그는 홀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커피잔에 맺혀 있던 그녀의 손끝, 그리고 무심한 미소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제 나는 멈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과외가 끝난 저녁,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복습을 이어갔고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가방을 정리하자 학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 들렀다 가실래요? 그녀는 잠시 시계를 보았다. 조금 늦어지긴 하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대답에 학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오늘은 마음속 깊이 숨겨온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 카페 한 구석, 은은한 조명 아래 마주 앉았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학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집안 형편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아, 네 뭐, 누구나 사정은 있죠. 학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드리는 말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커피잔을 괜히 돌리고 있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을 그냥 과외 선생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학수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현우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생님 자체가 궁금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꾸 생각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학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그 말씀은 조금 위험한 거 아세요? 학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네요. 선생님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단순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 가르치고 그 대가를 받는 그뿐이죠. 학수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대가를 조금 더 드리면 저와 조금 다른 관계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을?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 표정엔 분명 흔들림이 있었다. 저도 아내 있고 가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허락해준다면 그만큼 책임질 용의도 있어요. 그녀는 당황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책임이라니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도 저는 줄 수 있습니다. 학수의 말은 단호했고 그 속엔 오랫동안 억눌러온 욕망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다. 아버님, 지금 이 말 정말 진심이세요? 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제 선을 넘는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더는 참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잠시 긴 호흡을 내뱉었다. 저 이런 얘기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답은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제 마음은 이미 넘어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학수는 스스로가 무모하다는 걸 잘 알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던 손끝이 이미 충분한 대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학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린 분명히 선을 넘어갈 거야. 그 확신이 오히려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 있었다. 현우는 늘 하던 대로 문제집을 풀었고 아내는 바쁜 직장 업무에 시달렸지만 학수의 머릿속은 단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외가 있는 날 그는 일부러 가게를 일찍 닫았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실루엣이 아파트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 학수는 그 모습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가방을 정리할 때 학수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군요. 짧은 인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지난번 대화가 남긴 묵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현우가 방에 들어가자 학수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은 집 근처 말고 제가 아는 곳으로 가시죠. 잠깐 시간 괜찮으시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학수는 이미 대답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호텔이었다. 간판조차 밟지 않은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좋은 곳. 차에서 내린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았다. 아버님, 저 이래도 괜찮을까요? 학수는 차문을 닫으며 단호히 말했다. 오늘만은 그냥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숫자판에 불빛만 깜빡였고 그 사이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학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품에 안았다.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지만 곧 작은 한숨과 함께 힘이 빠졌다.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녀의 속삭임은 미약했지만 학수의 귓가에는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다. 알아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입술이 닿자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조용히 감겨버렸다. 침대 위 두 사람은 거센 파도처럼 부딪혔다. 처음에는 서로의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곧 그 모든 건 불꽃에 삼켜졌다. 학수는 손끝으로 그녀의 떨림을 느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움을 되찾았다. 그녀 역시 처음엔 거부하듯 몸을 움츠렸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게 그를 받아들였다. 숨결은 짧아지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으며 서로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끝없는 파도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참 후 둘은 나란히 누워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다. 창밖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답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겁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학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선을 넘어버렸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도 강렬한 건 다시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그날 밤 이후 학수는 일상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아내의 평범한 대화, 아들의 사소한 부탁조차도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와 나눈 첫 순간만이 선명하게 반복되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주문이 들어오는 소리에 대답하면서도 눈앞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커피 향만 맡아도 호텔방의 기억이 떠올랐고 손에 닿는 서류의 거친 감촉마저 그녀의 피부를 떠올리게 했다. 며칠 뒤 또 과외가 있는 날, 수업을 마친 그녀가 현관으로 나서려는데 학수는 미리 준비한 듯 주차장에 서 있었다. 아버님, 오늘은 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스쳤다. 지난번처럼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제가 아는 곳으로 가요. 그녀가 안내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은 모텔이었다. 네온 사인도 흐릿했고 건물 앞은 고요했다. 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학수가 다가서자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관계 오래는 못 가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몸은 그 말을 거스르고 있었다. 학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은 지난번보다 더 깊고 격렬했다. 처음의 망설임은 사라졌고 대신 오래 참아온 갈망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침대 위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숨소리와 신음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손끝이 학수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그 순간 학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경계는 더 허물어졌다. 욕망은 죄책감을 삼켜버렸고 사랑 아닌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요? 저 가끔은 너무 두려워요. 학수는 그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결국 그도 안심한 듯 학수의 품에 몸을 맡겼다. 며칠 뒤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을 때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겉으로는 성적표와 교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테이블 아래 숨은 발끝이 서로를 살짝 스치며 이미 그들의 비밀을 확인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밤은 괜찮으세요? 학수가 낮게 묻자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이 원하신다면요. 그 순간
학수의 가슴은 다시 불타올랐다.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서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학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내는 회사 얘기를 늘어놓았고 아들은 시험이 어렵다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학수는 그 모든 말이 어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였다. 그녀의 웃음, 한숨,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뜨겁게 불타던 순간들이 이제 나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학수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짧은 문자 하나, 간단한 약속만으로도 하루가 버틸 힘이 되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도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다. 어쩌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지냈지만 학수는 작은 대화 하나에도 불안이 번져갔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가게 일 힘들어? 아내의 무심한 물음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그냥 손님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땀이 흘렀다. 그날 저녁 과외가 끝난 후 그녀와 카페에 들렀다. 늘 하던 대화처럼 아들의 공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저 누군가 알게 되면 곤란해질 거예요. 학수는 순간 긴장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린 늘 조심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뒤 사건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아내가 퇴근을 일찍 한 날이었다. 학수는 그녀와 카페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 앞인데 현우 과외 끝났어? 그 말에 학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과외가 끝난 시각, 그리고 자신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 아, 나 가게에 잠깐 들렀어. 이제 들어가. 억지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학수를 바라보았다. 아버님,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도 불안하고 솔직히 무섭습니다. 학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요. 절대 들키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갔다. 어제 현우 선생님 참 차분해 보이더라. 나도 잠깐 얘기했는데 좋은 분 같아. 학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그래? 뭐라던가? 그냥 현우가 열심히 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속은 천둥처럼 요동쳤다. 그날 밤 학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익숙한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지 못했다.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손길, 숨결, 눈빛. 그 모든 게 이미 삶의 이유처럼 되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님, 오늘 무사히 넘어갔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학수는 안도와 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 더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아내의 눈빛, 아들의 무심한 질문,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미소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다. 학수는 스스로를 속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끝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며칠 동안 학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다. 가게에 앉아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다. 언제부터인지 욕망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어느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그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답장은 곧 돌아왔다. 조심스럽지만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학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둘은 늘 만나던 카페가 아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그냥 과외 선생일 뿐인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학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에겐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요즘 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순간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 그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수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다시 익숙한 호텔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늘은 유난히 더 뜨겁고도 격렬했다. 학수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사랑해 라는 말을 여러 번 내뱉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켜쥐는 손길과 거친 숨결은 마치 무언의 답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학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우린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끝나고 난 뒤 침대에 나란히 누운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버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낮은 목소리에 담긴 불안은 명확했다. 학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끝까지. 아니, 끝이란 건 없어.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짙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사랑 그게 맞을까요? 저는 가끔 이게 그냥 위험한 착각 같아요. 학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준 적은 처음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겼다. 그 움직임이 학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냥 무섭습니다. 들킬까봐, 잃을까봐.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학수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학수는 거실 불만 켜진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학수의 마음은 경랑 속에 휘말려 있었다. 그녀는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 불안조차도 사랑의 증거라 믿고 있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그녀도 결국 날 사랑하게 될 거야.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 스스로를 속이며 되뇌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어쩐지 알 수 없는 균열이 커져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호텔방의 커튼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번져 들어왔다. 학수와 그녀는 또다시 서로의 품에 얽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녀의 숨결이 뜨거움보다는 차가움으로 느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아버님,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학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만하자니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우린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학부모예요. 더 가면 둘 다 위험해져요. 학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전 이미 마음을 다줬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사랑?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수의 가슴을 베었다. 그럼 그동안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는 잠시 학수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돈이었을 뿐이에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상황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좋은 기회였던 거죠. 학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돈 그게 다였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는 준비한 듯 작은 종이에 금액을 적어 내밀었다. 그 수치는 학수가 평생 모아온 돈 중 일부를 흔들 만큼의 큰 금액이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럼 저도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군요. 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군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정리했다. 사람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돈이 필요했고 아버님께는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죠. 학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마지막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남긴 말은 짧았다. 결정은 아버님이 하세요. 저를 계속 원하신다면 조건은 분명하니까요. 문이 닫히고 방 안은 텅 빈 듯 고요해졌다. 학수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구겨버렸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속 깊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결국 착각이었나?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욕망의 불타선을 넘었지만 돌아온 건 값으로 매겨진 사랑의 잔혹한 진실뿐이었다. 밤은 깊었지만 학수의 머릿속은 더욱 어두웠다. 호텔방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종이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적힌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녀의 얼굴, 부드러운 미소, 따뜻했던 손길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가 믿어왔던 사랑은 결국 금액으로 환산된 거래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 위에 손이 떨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번져 내려갔고 그 흔적은 마치 그의 가슴속 균열처럼 점점 넓어졌다. 나는 무엇을 원한 걸까? 사랑이었나, 위로였나, 아니면 그저 욕망이었나? 자책이 쏟아졌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평소처럼 평화로웠다. 아내는 부엌에서 내일 도시락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익숙하고 소소한 풍경이 학수의 눈에는 낯설게 다가왔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어디 다녀왔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학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학수의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학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한 모금 삼킬 때마다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 마주했을 때의 설렘,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 그리고 끝내 선을 넘어 함께 보냈던 뜨거운 밤들. 그 모든 순간이 달콤했지만 이제는 쓰디쓴 독으로 변해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울까 남겨둘까 망설이며 그녀의 이름을 바라봤다. 결국 학수는 연락처를 삭제하지 못했다. 단순히 지운다고 해서 마음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아니었구나. 내가 본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착각이었어.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학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술잔을 내려놓고 그는 무겁게 일어섰다. 안방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아내, 책상 앞에서 잠든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구나. 아내의 소소한 잔소리, 아들의 철없는 투정,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가슴 깊이 다가왔다. 학수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겠다. 사랑이라 착각한 욕망이 내 모든 걸 무너뜨릴 뻔했으니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학수는 마지막 술잔을 비우며 조용히 독백했다. 그녀는 날 사랑한 적 없었다.
남은 건 상처와 후회뿐이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사랑이라 믿었던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